오늘 들고 온 뉴스는 뭐냐, 제목은 이 대통령 북체제 존중. 그래. 응? 북체제 존중. 그리고는 9.19 군사 합의 선제 단계적 복원. 그러네.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하고는 완전 반대죠.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좀 스트롱하게 나갔었잖아. 뭐 스트롱하다라고 그래가지고 별 다르게 스트롱한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제거했다. 이로써 9.19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9.19 군사합의가 언제적 거냐면은 문재인 때야. 근데 윤석열 때는 문재인 때 했던 그 군사 합의에 대해 가지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기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북한에서는 안 보이는 이런 도발이 있었다라는 거지. 항상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저런 식의 도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때 한덕수 국무총리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는 여기 쭉 보면은 한 총리는 또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거든요. 그리고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산물이 9.19 합의의 효력 정지 조치에 따라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그리고는 북한의 어떠한 행위에도 한국이 즉각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평가했다. 이렇게 했었던 거야,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그리고는 지난달 28일 시작으로 두 차례나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북한은 최근 며칠 동안 위성 항법 장치 GPS야. 이걸 위성 항법 장치라 그러네요. 이 위성 항법 장치 전파 교란 작전을 펴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를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갔다 그래요. 이게 언제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잡고 있을 때 이야기였거든. 근데 이렇게 한 것을 이번에 이재명 씨가 9.19 군사합의 선제 타격 단계적 보건 그래요. 문재인 때 했던 걸. 그게 어떤 거냐 이렇게 쭉 보면은 군사 분야 합의서 전문 그래가지고는 평양 공동 취재단이야. 여기 이상현 기자가 그러네. 근데 쭉 보면은 이때 이 문재인 씨가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야. 나도 이런 건 오고 가고 했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 판문점 선언, 이게 남북 정상회담 합의야. 이 보면은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 다음번에는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할배가 했던 그
9.19 이 군사 합의 이것을 이재명 씨도 그냥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거야. 안보 전략에 있어가지고 이 내용은 동영상 지금 라이브 하잖아요. 라이브 하는데 나와가지고 설명란에 보면 내가 이 뉴스를 카피 페이스트 해놨어요. 혹시 뭐 컴퓨터로 보는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주소 카피 해놨으니까 한번 보면 돼요. 쭉 보면은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냐면은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이재명 씨가 북한 체제를 존중을 하고 그리고는 9.19 군사합의 선제 단계적 복원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9.19 군사합의가 어떤 건지 본 거야. 이때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는지. 첫 번째는 보니까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는 또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 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 그랬는데 어떤 평화적 방법? 알려주는 거?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이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리고는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래.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그 다음번에는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는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 사격 및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한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 군사 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 내에서 고정 익 항공기의 공대, 지유, 도무, 기사격 등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 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쭉 이렇게 나와.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그 다음에는 기상 관측, 영농 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난 저게 문재인 때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남북 정상 합의문 그러면은 얘들이 국민의힘이 정권 잡고 있을 때도 이렇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도 도발 행위가 없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정권 잡고 있을 때는 항상 도발을 하잖아. 그러니까 문제지. 여기 보면 또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거나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근데 저렇게 하는 저런 모든 것들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도 그게 시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 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 초소들은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때 했던 이런 극을 다시 이재명 정부 때 그렇게 시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는 반대로였거든. 또 보면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다음번에는 남과 북은 교류 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저렇게 나왔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다 뒤집혔는 거지. 어떤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제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저기 9.19 군사합의 저거 그냥 그대로 이행을 했었으면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추구하는 게.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이 15일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가지고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래요.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요. 저기 아까 전에
보면은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저렇게 나오는 거는 그리고 아까 전에 또 그랬잖아.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면서 어 문재인 때 했던 그 군사 합의 그걸 이행을 한다 그러는데 글쎄 음 글쎄 왜 6.25 때를 생각을 해 봐봐. 6.25 때. 그렇기 때문에 퀘션 마크. 또 보면은 이 대통령은 또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가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달라줘가지고 저희들이 핵무기를 완성하게 되는 상황이 빚어졌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약간 이율 배반적인 거지. 여기 핵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 주변국가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비약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 이거는 이율 배반적인 거야. 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랑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랑 완전 상반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지금 저런 식으로 가는 거는 왜 성경책에 너의 이웃이 왼쪽 뺨을 때리면은 너는 오른쪽 뺨을 내비쳐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자세로 간다라는 걸로 나는 밖에 안 느껴지는 거야. 저렇게 해가지고는 북한한테 이전처럼 계속 해가지고는 우리가 달러를 주게 돼버리면은 북한 배만 진짜 키워주는 거야. 북한 경제 성장만 일으켜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또 보면은 이 대통령은 또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가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 이 말에서 너무 아이러니하지. 뭔가 대화로 평화통일 우리는 외치고 그러지만은 북한이 보여주는 리액션에서 뭔가 이율 배반적인 게 보여진다라는 거야. 전반적으로. 그리고 남북, 미, 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는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을 잡고 있으면은 북한은 좀 약간 우호적으로 나오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고 있으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북한과의 이런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또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정책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 안보에 있어가지고는. 이전에 문재인 때 했던 9.19 그 군사 합의에 있어가지고는 윤석열이 다 뒤집은 거지. 윤석열이. 여기 보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산물인 9.19 합의의 효력 정지 조치에 따라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어떠한 행위에도 한국이 즉각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평가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저기 9.19 합의서처럼 그렇게 행동은 하진 않았거든. 그 애들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뭐 실험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이렇게 동해안하고 해 가지고 좀 뭔가 위협이 가해지는 제스처를 많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저자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봐. 생각을 했을 때. 여기 군사 합의 이 내용을 보니까, 왜냐면은 북한에서는 한 번도 이 군사 합의처럼 그렇게 보여준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군사 합의적을 전부 다 뒤엎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우리하고 평화적으로 지내고 싶으면은 그 군사 합의를 우리 윤석열이 뒤집었으면은 다시 재건하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만 계속 저자세로 들어갔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문재인 때 9.19 군사 합의를 했어. 근데 윤석열 때 그걸 뒤집었어. 뒤집어 엎었어. 그렇게 뒤집어 엎었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9.19 군사 합의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하고 평화로 지내고 싶다 그러면은 왜 뒤집냐? 그건 뭐 좋게 가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는 그 애들이 윤석열이 정권 잡고 난 다음번에 뭔가 도발 행위를 보였다라는 거야. 정찰 비행기도 띄우고 뭐 등등 삐라도 삐라가 아니고 그 뭐지 오물풍선도 띄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다라는 거야. 전반적으로. 난 내가 봐서는 북한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안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제스처를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달러를 주지 않은 상태에도 북한이 우리랑 잘 지내자 이런 마음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야. 달러 주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굽신굽신거리고 그러면은 괜찮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그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조폭들한테 돈 좀 주면은, 왜 시장 상인들 이렇게 보면은 조폭들한테 돈 주면은 한 몇 달 조용하다가 또 그 돈 떨어지면은 조폭들 와가지고 또 깽판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돈 줘야 되는 거고. 그러고 있다 또 돈 주고 나면 또 한 또 몇 달 또 괜찮다가 그러고 있다 또 돈 떨어지면 조폭들 또 오는 거 아니야. 딱 그 짝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안보에 있어서도 윤석열이 맞았던 것 같아. 9.19 저거 난 별로였던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뭐 현 정부는 9.19 저걸 다시 재건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9.19 평양 공동선언문인가 뭐 저걸 여기 쭉 보면은 여기 송영무 국방장관이야. 이때 9.19 판문점 군사 합의 여기에 사인한 사람이 송영무야. 송영무 국방장관 송영무. 찾아보자. 어떤 사람인지. 76세다. 그 당시 때는 76세가 아니었지. 2018년도니까. 본관은 45대 국방장관이고 본관은 충청남도 논산이고 해군 참모 총장, 대전고등학교 해군 사관학교로 졸업했다고 그러네요. 더불어민주당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그 다음에는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6월 11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으나 1991년 음주운전 경력, 그 다음에는 계룡대 군납 비리 사건 수사 축소 등으로 인사청문회 시 나흔한 끝에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으나 7월 13일 임명되었다 그러네요. 여기 쭉 아무튼
봐봐. 이렇게 좌파들은 오히려 더 여성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보수적이라니까. 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 미니스커트 발언 있네. 2017년 11월 27일 북한군 병사가 탈북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해가지고는 사건 현장을 둘러본 뒤 경비 대대식당에서 병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래 식사 자리에서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한다고 말했다. 좀 짓궂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여성 행동 거지 조심해야 발언. 2018년 7월 9일 용산 육군 회관에서 열린 성고충 전문 상담 간담회에서 여성들이 행동 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좀 그런 게 있네. 그러니까 좌파 이런 것도 있지만 나이가 그 당시 때 생각하면은 연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나라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그래. 남자들은 좌파 우파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글쎄 북한 체제에 대해 가지고 존중을 저렇게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글을 못 적어? 30분을 안 봐가지고 못 적는 거야? 아무튼 북한 체제 존중 이거는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지금 저희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거는 약간 조금 위험수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멘트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북한 체제 존중 저 말은 굳이 대통령이 저 말을 꺼낼 필요가 있을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존중을 하든 말든 그러면 되는데 저 말은 국민들한테도 존중을 하라 이런 뉘앙스도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가반수가 뽑았는 대통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뽑았는 사람들은 다 존중하면 되겠네. 아무튼 나 종료할게요. 저 뉴스를 읽어주려고 내가 오픈을 했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